자, 안녕하세요. 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이론을 이번 강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분포 이런 확률 이론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확률의 개념과 확률 분포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보통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총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관심이 있는 특정한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통 확률을 정의해 왔습니다. 이럴 때 이 총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는 어떤 개수만이 아니라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면적이 되거나 부피가 될 수도 있는 등 어떤 물리적인 값으로 확장을 해서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이제 폭넓게 우리가 다루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확률적인 관점을 이렇게 경우의 수 또는 길이나 면적, 부피의 비율 등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하게 되면 문제는 어떤 총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그럴 때는 사실 이 경우를 이런 확률적인 개념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는 이런 경우의 수의 개념, 길이나 면적, 부피의 개념으로 확률을 적용해 볼 여지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그런 어떤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로 이 확률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자,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자, 중요한 용어는 무작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랜덤이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무작위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게 될 가능성의 그 크기를 우리가 확률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랜덤하다, 무작위로 발생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현상이 존재할 가능성, 발생할 가능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우리가 확률로 정의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랜덤이라는 무작위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하게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의 숫자가 나올 텐데 우리가 던질 때마다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전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온다? 우연히 맞출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이 나온 다음에는 뭐 다음에 또 1, 2, 3, 4, 5, 6 중에 무엇이 나올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작위성 이런 걸 우리가 랜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랜덤한 현상을 다룰 때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어쨌든 이런 무작위성이 확률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숫자, 지금 주사위처럼 1, 2, 3, 4, 5, 6과 같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 주사위의 뭐 짝수 또는 홀수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커다란 집합 또는 작은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확률로 다룰 수도 있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개가 포함된 집합의 개념으로 확률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무작위한 현상이 어떤 집합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의 값을 각각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무작위한 현상이 벡터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자면 방금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작위성, 랜덤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주사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 3, 4, 5, 6이니까 그 현상이 지금은 딱 숫자처럼 보이고요. 우리가 짝수, 홀수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일종의 집합의 개념이 우리가 확률을 다루고자 하는 어떤 무작위한 현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 볼까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 두 개의 주사에서 나오는 각각의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합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현상이 하나의 숫자이겠지만 두 개의 주사에서 나오는 각각의 숫자를 우리가 뭐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하지 않고 각각의 숫자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관찰한다 또는 확률적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 그 두 개의 숫자의 조합이 이제 중요할 테고요. 그럴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순서쌍과 같은 형태의 벡터 형태의 현상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확률의 랜덤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을 순서쌍으로 모아놓은 일종의 벡터 같은 형태의 개념으로 그 현상을 정의할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은 무작위성으로 발생하고, 그러한 무작위성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발생 또는 존재할 가능성을 따져보자. 그게 확률의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 영상, 컬러 영상에서 보면 그 영상, 디지털 컬러 영상은 하나하나의 픽셀 또는 화소라고 하는 곳에 값이 있는데요. 보통 컬러 영상이니까 레드, 그린, 블루라는 이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값이 벡터, 3차원 벡터처럼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흑백 같은 영상으로 변환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흑백 값으로 갖게 되죠. 따라서 영상을 우리가 볼 때는 컬러 영상은 그 픽셀 하나하나마다 RGB 3개의 값을 갖고 있는 벡터 형태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 그것을 흑백으로 변하는 영상은 하나의 값으로만 표현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많은 뭐 영상이든 음성이든 통신 신호든 무슨 센서의 값들이든 이런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무작위하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고, 그런 것들 속에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어떤 실수값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확률이 0이라는 건 발생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반대로 또 확률이 1이라는 건 무조건 발생하고 무조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0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실수값으로 보통 확률을 정의하지만, 실제 0과 1이라는 확률값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확률적인 문제,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0인 경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니 우리가 뭐 예측 불가능의 문제가 아닐 거고요. 확률이 1인 경우도 항상 발생하는,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니까 사실 예측 불가능이라는 어떤 무작위성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확률을 다룰 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실수값, 그런 범위 내에서 확률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의 수의 개념, 비율과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 가능성, 발생 가능성 이러한 개념으로 확률을 좀 더 이제 의미를 좀 추상적이지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무작위한 현상이다라는 거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확률의 의미를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그럼 확률을 다루게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자면,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확률의 대상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발생해야 된다. 그런 무작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발생한다거나 그런 건 확률을 따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작위성, 랜덤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굉장히 확률을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랜덤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값들이 발생하게 될지 실질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 예측 불가능, 랜덤의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을 우리가 결국에 이제 따지게 되면 모든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확률을 부여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확률적인 어떤 문제를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확률적인 그 대상, 확률을 고려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작위한 현상들을 우리가 동시에 확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어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체 집합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무작위한 현상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확률을 적용하고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자, 표본 공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무작위한 현상이 발생하도록 뭔가 시행하는 것, 한번 이제 뭔가 동작하는 것, 주사위를 던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시행 또는 익스퍼리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행을 통해서 무작위한 현상이 발생할 텐데 그 시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작위한 모든 현상들을 모은 전체 집합, 그게 바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집합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그래서 1, 2, 3, 4, 5, 6이라는 6가지의 무작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발생할 텐데요. 그런 발생 가능한 무작위한 현상을 다 모아놓은 전체 집합이 바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국한해서 확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가 1, 2, 3, 4, 5, 6이라는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 8, 90 이런 경우는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지 않을 테니 그런 숫자들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검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을 우리가 따지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은 그 시행과 그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랜덤한 무작위한 현상들에 제한해서 확률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는 1, 2, 3, 4, 5, 6이라는 6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이 샘플 스페이스 집합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현상들만 확률을 적용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 2, 3, 4, 5, 6 각각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발생할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확률 6분의 1은 1, 2, 3, 4, 5, 6에만 적용되고 7이나 8이나 9 같은 숫자에는 우리가 적용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 샘플 스페이스의 범위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7이 나올 확률은 0이다. 이런 말조차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 경우는 아까 이제 벡터 형태, 순서쌍이라고 했었죠. 1, 1부터 6, 6까지 총 36가지의 2차원 형태의 순서쌍 벡터가 나올 텐데요. 이 3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고 이 3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확률 대상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샘플 스페이스가 어떠하냐? 그것이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앞으로 확률 또는 확률 분포 함수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모든 이 확률 대상은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숫자가 아니라 어떤 현상일 텐데 이런 앞면과 뒷면에 대한 이 두 가지 현상도 우리가 확률에 적용할 때 일종의 표본 공간으로 정의를 하고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2분의 1이라는 값들을 지정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 대상에 대한 범위의 제한이라는 의미로 제가 표현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을 요 용어에서 명확하게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확률에 대한 이 총 확률의 계산, 확률의 총 합이 중요한데요. 샘플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값들이 발생할 확률을 다 합하면 그때 그 총합은 1이다. 굉장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 공간에 존재하는 발생하는 모든 무작위한 현상들의 각각의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그 총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에 있는 뭔가가 하나 발생할 확률, 가능성? 그거는
완전히 늘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반드시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가 바로 요 맨 아래에 있는 발생 가능한 모든 무작위한 현상들의 각각의 확률의 합은 전체 총합 1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각각의 확률은 0보다는 크고 보통 1보다는 작다라는 의미로 적용했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들의 총합은 1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확률 분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무작위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확률의 이야기를 정의했었는데, 과연 그러면 확률을 도대체 왜 배우느냐, 왜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수업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보통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일상적인 데이터들 또는 일상적인 현상들은 대부분 다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일기예보 같은 걸 보면 내일의 날씨가 어떠하다 또는 기온이 어떠하다 이런 값들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일기예보는 2, 3일 정도 전에 2, 3일 후의 날씨를 우리가 비교적 잘 맞출 수는 있지만 보통 일주일 단위로 예보하는 걸 보면 일주일 정도 단위의 일기예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생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의 이런 연구 개발자들의 관점에서 주로 처리하고 뭔가 다뤄야 되는 대상들, 그런 정보 신호의 값들은 대부분 다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 통신 신호든 영상이나 음성 신호든 아니면 뭐 특정한 센서의 값들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랜덤하게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어떠한 통신 신호를 받았을까? 어떠한 영상 신호를 받게 될까? 이 센서 신호의 정확한 값은 실제로 무엇일까? 이런 뭔가 정확한 값들을 알아내는 것이 주로 우리의 중요한 주제인데, 얘네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값들을 다룸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신호든 어떠한 값들, 현상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단번에 깨우치지는 못하지만 숨어있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주사위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는 111, 2, 3, 4라고 적혀 있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뭐 사실 주사위라기보단 육면체에 1, 3번, 2, 3, 4 한 번씩 적은 거죠. 자, 한번 주사위를 던져서 왼쪽에 있는 1, 2, 3, 4, 5, 6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 무엇인지를 맞춰보시오 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카지노나 이런 도박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것들이 주사위 막 여러 개 굴리고 뭐 룰렛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자, 1, 2, 3, 4, 5, 6 중에 무엇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하면 사실 왼쪽과 같이 1, 2, 3, 4, 5, 6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각각이 6분의 1의 동등한 확률로 나올 테니 1, 2, 3, 4, 5, 6 중에 무엇이 나올지 전혀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고민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운과 직감에 의해서 1이든 3이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찍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과 같이 111, 234라는 6개의 숫자가 비규칙적으로 1이 3번 적혀 있는 이런 형태의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측하거나 맞춰보시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어떠한 숫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예측되는 값을 구할까요? 아마도 1이라는 값이 지금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높죠.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이라는 값이다 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뭐 1, 2, 3, 4, 5, 6 중에 무엇이 나올지 더욱더 모르니까 사실 큰 고민의 여지가 없지만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이라는 숫자에다가 대부분 다 소위 말해서 뭐 카지노 같은 데 간다고 하면 베팅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금방 느꼈겠지만 1이 나올 확률이 오른쪽 주사위에서 더 많기 때문입니다. 2분의 1로. 이게 바로 우리가 확률을 필요로 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주사위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1, 2, 3, 4, 5, 6이든 1, 1, 1, 2, 3, 4든 무작위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값이 나올지 절대 맞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방금 이해했던 것처럼 오른쪽 주사위의 경우는 1이라는 값이 훨씬 확률적으로 더 높게 6분의 1이 아닌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 걸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을 그런 1이라는 값을 그냥 다음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이게 바로 랜덤한 현상에 숨어 있는 규칙이에요. 제가 방금 앞에서도 확률에 대한 조건으로 무작위성, 랜덤니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랜덤하게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 나름대로 발생할 때는 지금처럼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랜덤하지만 발생해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주사위 1, 2, 3, 4, 5, 6은 1, 2, 3, 4, 5, 6이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6분의 1이라는 확률에 가깝게 서로가 한 번씩 나오겠지만 1, 1, 2, 3, 4는 1은 2분의 1의 확률로 2, 3, 4는 6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라는 게 바로 숨어있는 확률의 규칙이죠. 우리는 이제 물론 이것을 주사위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률을 알게 되면 1이라는 값으로 예측을 하고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랜덤한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존재하는 확률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랜덤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랜덤한 현상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맞춰야 될 때 확률적으로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쪽에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좀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덤한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률 또는 그러한 확률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확률 분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작위적인 현상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그 무작위적인 현상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음에는 어떤 값이 나올지, 또는 우리가 센서 값을 받았지만 정말 이 센서 값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이런 예측이나 추정과 같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도,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오류나 실패 여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확률이라는 확률 분포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숨어있는 규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수학적인 정보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신호 속에 들어가 있는 불필요한 어떤 불확실한 신호 성분이나 잡음 같은 것들도 제거할 수 있고요. 뭔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별하고 분류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성도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좀 더 가능성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확률 이론의 중요한 목표는 이런 무작위한 현상들에 존재하는 확률 분포의 특성,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고요. 그런 걸 가능하면 수학적으로 또는 뭐 통계적으로 간단한 수식처럼 표현을 해서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도구로 만드는 게 확률 이론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추정이든 예측이든 판별, 분류,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확률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뭐 필요성,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취급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잠시 이제 보자면 무작위한 현상 그거 하나하나의 확률 값들을 다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주사위를 던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동전을 던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정하게 무작위로 발생하는 어떤 특정한 센서의 값들을 다 일일이 측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는 게 편하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라는 개념과 확률 분포 또는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자, 확률 변수는 영어로는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그야말로 랜덤하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것을 변수처럼 만들어서 다루는데, 우리말로는 이 랜덤이라는 녀석들은 확률을 갖고 있으니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의역해서 잘 번역한 용어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확률을 갖는 무작위한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숫자들에게 대응시켰고, 그 숫자에 대응시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변수값처럼, 뭐 y는 fx 할 때 그 x에 해당하는 변수처럼 다룰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게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따라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그 현상이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이제 수학적인 변수인데요. 예를 들자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거는 숫자가 아닌 어떤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1이든 0이든 이와 같은 어떤 숫자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 숫자에나 막 대응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또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에 대응을 시키는데, 이제 그러한 값들은 차후에 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서 판별하고 학습할 때 수학적인 모델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보통 대응을 시키는데요. 또는 고전적인 이런 머신러닝에서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대응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확률 변수는 무작위한 현상을 수학적인 값을 어떤 숫자로 대응시키고 그것을 수학적인 변수로 취급하도록 만든 거고요. 그럼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분포 함수는 무엇이냐? 일단 확률 분포는 이런 무작위하게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을 정의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사위다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확률은 각각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모든 확률이 다 정의되어 있는 그것들, 그 자체가 확률 분포인 거죠. 근데 존재하는 무작위한 값들 모든 것에 대한 확률 값을 다 이렇게 값으로 정해 놓기는 어려우니까요. 그것을 변수로 생각하고 그 변수처럼 만든 녀석을 y는 fx 같은 그런 함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확률 분포 함수예요. 자, 그럴 때 이 무작위한 현상은 아까 확률 변수라는 변수로 설정을 하고요. 그 변수값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있을 텐데, 그 함수값은 보통은 확률이 되거나 또는 확률 밀도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구현된 표현된 것들을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무작위한 현상에 대한 확률적인 이런 현상들을 확률 변수와 그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값, 확률 분포 함수로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룬다라는 게 이제 이 확률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분석의 대상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표본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하나의 단일한 현상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확률 변수가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 키만 우리가 분석한다거나 체중에 대해서만 확률 분포를 구한다거나 단일 현상에 대한 분석이죠. 근데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현상을 동시에 연합해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확률 변수가 여러 개가 될 거고, 여러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하나의 함수, 확률 분포 함수가 나올 텐데, 그것은 이제 다변수 함수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주로 그 확률 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동시에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키와 체중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키가 크면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또는 뭐 체중이 주로 작으면 키가 작다거나 두 개 사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관성이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서로 간의 경향성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있는 변수들, 랜덤한 현상들은 우리가 동시에 분석하고
확률 모델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확률 이론에서 다루게 되는 단일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이냐, 다변수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확률 함수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확률 분석의 대상을 설정해서 수학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적인 이론에서 이 수학적인 모델에서 나오게 되는 중요한 매개 변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확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평균, 분산,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고려했을 때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확률 변수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수학적인 형태가 달라질 텐데, 그런 무작위 현상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거기에 대응하는 독특한 확률 분포 함수의 모양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규 분포, 포화성 분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형태로 정의를 해서 그 확률 분포를 다루게 되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단일 변수냐, 다변수냐, 그리고 평균이나 분산, 상관계수와 같은 어떤 매개값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확률 분포 함수를 특정한 형태, 정규 분포든 포화성 분포든 어떠한 특성에 맞게 맞출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확률 이론을 다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했고요. 다음부터는 직접 이제 손으로 써가면서 확률에 대한 개념, 확률 분포에 대한 이론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